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강의라기보다 강연이죠. 그냥 뭐 제작기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소개시키려고 이렇게 한번 슈트까지 입고 한번 지금 와봤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엄청 내공이 이게 많으신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내공이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근성, 노력, 그냥 그런 끈기 그런 것만으로 이제 진짜 이렇게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메이커로서 가장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자기에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봤을 때 이걸 내가 하겠다라는 게 끝까지 계속 그거를 완료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제 일종의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D 프린터로 제가 이제 슈트를 기존에 하나 더 만들었던 게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역삼각형 형태의 마크 6예요. 어벤져스 1에 나왔던 형태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3D 프린터를 접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한번 좀 제대로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정말 별의별 진짜 시행착오 끝에 결국 마크 6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았기도 했고, 또 이제 오랜 세월이 걸쳐서 좀 이제 해지기도 하고 부서지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또 이제 다음 슈트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다음으로 생각한 게 보다시피 마크 46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이 아니라 11호라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영화에 나와서 처음으로 등장했었고, 거기서도 상당히 엄청나게 포스와 임팩트를 풍겨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슈트다, 이거 한번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슈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큰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요. 그냥 큐비코 싱글 플러스랑 그리고 기존에 조트렉스를 잠깐 썼다가 중고로 팔고 지금은 그 프레시포지의 가이더2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3D 맥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제 몸에 맞게, 신체 사이즈에 맞게 이제 핏을 맞추고 그 안에 뭔가 각종 전자장비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래서 출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맨 처음에 테스트로 이제 아크릴릭터의 가장 기본품이죠. 요거를 이제 하나를 출력을 해봤었고요.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이제 디테일로 나오면 되겠거나 싶어서 이제 하나하나씩 출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등 보시면은 등쪽 날개 부분이죠. 그것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이게 슬라이스를 깍둑서기를 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뭐 대형 프린터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대한 해봐야겠다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슬라이스하고 나중에 다시 이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상박, 하박, 손 그리고 어깨 부분까지, 어깨 후방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요. 네, 그래서 일단 마네킹에다가 한번 일단 가조리 형태로 집게를 이렇게 클램프를 찍어가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예, 이쪽 등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음에. 예, 등에도 이번에는 날개로 꼭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렇게 그냥 경첩 형태로만 해서 수동으로라도 열리게 해볼까 했었는데 역시 그거는 좀 조금 이제 영혼이 그렇게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예, 좀 이거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해라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반응이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뭔가 하고 싶으면은 될 때까지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뭐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진짜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든 제가 뭐 또 특히 저는 전자 뭐 공학 이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이후로 납땜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또 이제 김현식 대표님이 또 이제 워낙 아두이노나 전자 회로 쪽은 또 빠삭하시니까 또 도움을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르면은 최대한 공부하고 또 더더욱 모르겠으면은 주변에 전문가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전체 워낙에 일단 전신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을 해도 시간이 꽤 걸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뽑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테스트로 막 뽑았던 것들을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마크 6 때 테스트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또 헬멧이 너무 크면은 대두처럼 보여가지고 영화의 그 비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줄이면 또 어떨까. 줄이면 또 너무 귀가 낑겨가지고 두통이 생기고 온갖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어요. 그런 이제 산물들이고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사포질을 좀 줄여볼까 해가지고 이번에 별의별 또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XTC 3D라고 코팅용 액제라는 게 3D 프린터 업계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먼저 이제 출력된 상태에서 바로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샌딩하는 방식으로 해봤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레드 퍼티를 이제 라카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표면에다 바른 다음에 결을 없애고 그 다음에 샌딩하는 방식도 해봤었는데 해보니까 저는 후자가 더 저한테는 맞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각자 이제 자기 저 스타일에 맞춰서 당연히 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레드 퍼티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깍둑썰기를 했기 때문에 나왔던 단차를 저걸로 이제 메꾸는 방식이고요. 다음이요. 네, 저는 또 뭐 무슨 작업 공간도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파주에 이제 아시는 형님네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한 칸만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주말이나 퇴근할 때 가가지고 조금씩 전동 샌딩기를 이용해가지고 사포질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요. 네, 그런 식으로 샌딩하고 다시 또 레드 퍼티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보이는 사비라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제대로 된 서페이서를 뿌려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돈이 많이 없다 보니 이때는 저게 되게 가성비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저걸 풀어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많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저런 갈색 같은 느낌이 일단 나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당연히 샌딩하고 다시 또 밑색 도색을 할 때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초반에 결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를 이제 반딱반딱한 느낌 날 때까지 계속 샌딩하고 또 샌딩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뇨의 사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진짜 오줌이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사포질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손으로도 하고 틈새 있는 쪽은 또 겉에는 기본 전동 샌딩에 의해서도 하고 아이언맨의 또 포인트는 역시 반딱반딱한 그런 재질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샌딩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다 된 거는 박스에다 이렇게 넣고 또 다음이요. 또 다음 거. 이때 이제 처음으로 좀 테스트를 좀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네, 얼굴 부분과 지금 팔뚝 부분을 어느 정도 도색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출력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비라카 뿌리고 또 레드 퍼티로 단차 메꾸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이요. 예, 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프레시블한 재질로 했었었는데 또 이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마찰이 많이 심해서 계속 까지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목이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기만 하고 목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구조로 딱딱하게 그렇게 또 시행착오를 또 겪은 후에 이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 부분도 다 어느 정도 했고 라고 말하는 순간 한 분이 또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헬멧의 또 다음 부분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이요. 네, 지금 이제 집에다가 대충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거든요. 저는 아이언맨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양이 이름도 토니랑 페퍼입니다. 여자 남자애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여자아이 페퍼고요. 다음이요. 네, 그러지 일단은 또 아까처럼 가조립을 해서 느낌을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다음이요. 네, 이제도 또 와가지고 자기 숨숨집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놀더라고요. 다음이요. 예, 목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에요. 신너를 레드 퍼티랑 신너를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됨직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붓으로 이렇게 표면에다 바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 사이로 이게 스며드는 상태로 신나는 날아가 버리고 레드 퍼티의 용액은 그대로 그 안에 붙게 되는 거죠. 금방 걸려요. 되게 금방이에요. 특히 이때가 여름이어가지고 햇빛에 두면은 진짜 금방 걸려요. 한 10분이면 마를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샌딩하고 또 바르고 샌딩하고. 신나게 말한다고. 그렇죠. 자, 다음이요. 네, 보시다시피 초반에는 이렇게 좀 결이 있고요. 한 번 바른다고 될 게 아니고 또 바르고 말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 결이 없어지죠. 다음이요. 네, 그렇게 해서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유광 검정을 올렸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잘 모델링 쪽은 잘 모르지만 은색 계통 이제 크롬 코팅 같은 거 올릴 때는 이제 기본 색보다는 이런 검정색이 베이스가 되는 게 조금 더 그런 유리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뭐 표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검정색을 일단 기본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다른 파트도 점점 다 검정을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부터 어느 정도 이제 말랐다 싶어서 빨간색을 입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델링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에어브러시니 뭐니 그런 거 전혀 써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카페인트를 수십 개 사다가 뿌리고 다 쓰면 버리고 또 다음 거 뿌리고 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부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아크릴렉터 부분을 지금 이제 출력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결이 있고요. 이 안에 디테일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씩 도색을 한 과정이고요. 다음이요. 네, 안에 장착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한번 가조립을 해본 상태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어깨 부분도 금색이랑 빨간색 부분 나뉘어서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금색의 칠해질 부분과 빨간색의 칠해질 부분을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음이요. 예, 가슴 부분도 이제 빨간색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유광 클리어를 올려가지고 좀 더 이제 반짝반짝한 느낌을 내보고요. 네,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조립을 해보고 다음이요. 네, 이건 갈비뼈 부분이고요. 다음이요. 네, 이제 이 아래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음이요. 예, 장착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게. 그리고 지금 모든 파트들은 다 지금 버클로 연결되어 있어요. 버클이 아무래도 뭐 자석이나 다른 방식에 비해서 확실히 연결되고, 그리고 그 버클의 스트랩을 어떻게 위치를 하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직접 입는 거다 보니까 부서질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과격한 움직임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엄청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안 부서지게 하거나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부서지게 만들거나. 근데 둘 다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를 다 스트랩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꺾이게끔 해서 안 부서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갈비뼈나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은 완벽하게 다 이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스트랩과 버클로만 다 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장점이 수리를 할 때 버클을 하나하나 풀러가지고 정비를 하기도 되게 용이하겠죠. 다음이요. 네, 여기도 이제 손가락 파트들도 지금 다 하나하나 저렇게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저렇게 막대에다 꽂아가지고 이제 도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빨간색하고 추가적인 은색 파트 부분을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이요. 네, 이제 슬슬 집안이 개판이 돼가고 있죠. 이따가 더 심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만들기 할 때 제가 되게 잘 쓰는 게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순간 접착제 경화제예요. 순간 접착제를 저희 되게 많이 쓰는데 특히나 행사장에서도 이렇게 응급수리 상황이 발생할 때 순간 접착제를 바른다고 이게 말 그대로 순간 접착제가 순간으로 굳진 않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되게 많이 안 굳는데 그럴 때 순간 접착제 경화제 저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바로 한 방에 싹 굳습니다. 그래서 되게 응급수리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는 거라 그거는 정말 많이 강추를 드리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배랑 등짝 부분이죠. 쪽 골반 쪽 그쪽도 지금 한번 배치를 해봤고요. 다음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줄을 매서 이제 상체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명되시고요. 그다음에 어깨 뽕 부분도 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일일이 다 붙여가면서 이제 빨간색과 은색, 금색이 나뉜 부분을 다 나누고요. 다음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도색했는데 또 스태퍼가 제 뒤에 있네요. 그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제 등자 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등이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늦게까지 완료를 못했었는데 설계를 중간에 좀 많이 바꿨었어요. 좀 신뢰성 있고 그리고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도 보다시피 지금 십자가가 그어져 있는 느낌으로 지금 4등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분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또 다 이어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이고 예, 이쯤에서 이제 가조립을 한번 잠깐 한 상태로 그대로 한번 착용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 몸에 맞게끔 이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제 몸에 안 맞으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피규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입었을 때 뭐 불편한 점은 없는가, 뭐 어디 낑기는 부분은 없는가, 어디 또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 끊임없이 계속 입어보면서 지금도 현재도 계속 입으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되게 그때그때 그런 뭐랄까 그런 수정할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 수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신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발 속에 신발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안 하면은 일단 신발 사이즈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델링 자체가 큰 편일 뿐더러 신발 속에 저런 보통의 그런 운동화 저런 게 없으면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일단은 이 슈트 자체 기본 다음에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안한 운동화 형태가 없으면은 굉장히 많이 특히 행사장을 걸어 다닐 때 힘들어서 운동화 형태를 택했고요.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이제 아까 그 발 부분도 해가지고 이제 다리를 지금 하나하나 가조립을 해보겠고요. 네, 전체적인 라인이 어떤지 흐름을 체크해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아까 완성한 상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상체와 이 하체, 다리를 연결할 때 버클을 또 어떻게 연결하면은 티가 안 나면서도 최대한 활동 움직임이 편할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일단은 좀 저는 리얼리티를 약간은 중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쫄쫄이로 두시는 해외 포서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저 부분을 가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앉는 거나 그런 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참고로 그 부분은 프레시블 재질입니다. 그 지금 팔 굽혀지는 부분이나, 안녕하세요. 골반 부분은 전부 다 프레시블 재질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임에 제약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 부분은 또 이번 슈트의 신기능. 제가 정말 뭔가 리펄서 엔진이 진짜 엔진처럼 분사되는 느낌을 너무나도 내고 싶어서 맨 처음에는 스프레이 캔을 이용했었는데, 그 스프레이 캔이 두 개가 등에 들어가기엔 또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최종 직전에 결국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생각한 방식이 이제 전자담배를 응용한 거예요. 전자담배 원리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은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식물성 지방을 태우는 거거든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기가 나오게끔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쪽은 좀 뭔가 추억이 살짝 약하더라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좀 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게 뭐 날아갈 때 그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 진짜 날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엔진을 발사했을 때 그 뭔가 약간 좀 뭔가 연료가 타는 느낌으로 해서 나오는데 색깔이 노란색이면 좋겠다 싶어서 각종 렌즈를 또 중간에 껴가지고 색깔 테스트 해봤었고요. 네, 그래서 물살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예, 실제로 행사장에서 뭐 연기 나요, 뭐 쇼트 났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또 이제 마크 46은 각종 신체 부위마다 뭔가 그 영화상의 설정으로는 카메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간지를 위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되는 LED 부분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저렇게 구멍을 뚫고 3파이나 5파이 LED를 장착을 해가지고 불을 다 킨 상태로 배선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등짝 부분인데,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드 퍼티로 일단 붓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메꾼 다음에, 이게 또 엄청 들어가고 나올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사포질하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아마 이 슈트 만드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좀 분할 출력을 좀 안쪽을 다 분리를 해서 어떻게든 좀 사포질을 쉽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미 출력한 걸 어쩔 수 없이 이 통짜 상태로 사포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하얗게 된 부분이 다 밀려나가서 깎여 나간 부분인 거고요. 다시 또 거기서 또 한 번 붓질을 하고 다시 또 밀고 붓질을 하고 밀고 해서 그걸 반복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어깨링 같은 부분에도 은근히 이제 제가 이제 팔을 드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어깨에 겨드랑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디테일 추가를 했었고요.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딱딱한 재질로 했다가 너무 또 움직임이 불편해가지고 여기도. 다음이요. 프레시블 재질, 이거는 아직 ABS 재질이고요. 다음에 프레시블 재질로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는 이제 모파트들이고요. 다음이요. 예, 헬멧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버전에서 사이즈가 살짝 안 맞아가지고 좀 더 최적의 사이즈를 경하자해서 다시 출력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다 지금 옆면, 윗면 다 따로 출력한 다음에 그 사이를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이제 레드 퍼티의 향연이죠. 뿌리고 붓질하고 샌딩하고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검정을 뿌려가지고 표면 상태를 보고, 다음이요. 네, 이제 광이 어느 정도 난다 싶으면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이요.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레드를 뿌리고, 다음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뒷부분 약간 디테일로 은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이요. 네, 이제 유광 클리어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금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조색을 해가지고 뭐 무슨 에어브러쉬를 뿌린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제가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그냥 스프레이 금색 좋은 걸 써가지고 그냥 뿌렸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이런 식이고요. 예, 목 부분이 장착을 한 다음에 헬멧을 장착했을 때 어떤 부분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이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트업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인가 또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밝혀봤고요. 네, 불 껐을 때는 또 이런 느낌, 영화에 딱 그 느낌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헬멧도 이제 기존 것처럼 이제 헬멧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동으로 되는 게 또 아이언맨의 핵심이다 보니까 3D 맥스에서 저 이제 뭐랄까 본을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최적의 각도로 영화상의 그 움직임과 똑같이 되면서도 뭔가 되게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설계상의 애로사항이 없으면서도 출력할 때도 애로사항이 없는 모든 걸 다 가정해가지고 최적의 상태를 결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모터랑 축을 하나 더 이용해가지고 뭐 전문 용어 4축 링크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자, 다음이요. 네, 그래서 서버모터 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은 보다시피 황동봉을 이용해가지고 그 AI 파일로 똑같은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출력한 다음에 황동봉을 손으로, 손이 아니라 벤치를 이용해가지고 일일이 꺾어가지고 네, 저렇게 축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보면 약간 뾰족하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설계상에서 봤을 때 헬멧 끝쪽이 약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원래 일자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렇게 중간에 V자로 한번 꺾은 거고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꺾인다는 그 각을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옆면까지도 출력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꺾고 만들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게 진짜 간지죠. 이게 없으면 아이언맨이 할 수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어디 제가 막 미국이나 이집트 쪽도 한번 제가 갔었었는데 거기도 슈트를 입었었는데 전부 다 똑같이 묻는 거는 전 세계 공용이더라고요. 진짜 다들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 뭐 어떤 식으로 스위치는 어디 있으면 어떤 방식이 열리는 거냐 다 이걸 물어보는 게 역시 이거를 재현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파트들이 남았죠. 이제 손등이나 여기 보면은 손 파트들이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샌딩한 흔적들이 보이죠?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결이 있고 또 그걸 다시 또 덮고 또 밀고 이거는 마키다 거 5인치 샌딩 전동 샌딩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일단 예전부터 써왔던 기구라서 더 좋은 공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것도 지금 이제 날개 쪽 파트랑 상바 쪽 그 헬멧 지금 테스트 버전도 지금 도색을 말리고 있는 상태네요. 다음이요. 네, 이거는 지금 손 부분이죠. 손 부분도 위에도 보다시피 스피커가 들어갈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저게 딱 스피커가 딱 껴지게 하고 그 위에 손등 덮개가 껴질 수 있게 양옆으로 홀을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다음이요. 아, 오히려 지금 순서 반대로 되네. 이게 검정 다음에 그 다음에 도색인데, 예, 넘길게요.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먼저 검정 올리고 그 위에다가 색을 계속 입히는 방식으로 은색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빨간색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무릎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샌딩하고, 그러니까 어디든, 그러니까 저는 뭐 매번 이제 이렇게 제작길 얘기 말씀드릴 때마다 민망하게 저는 진짜 별게 없어요. 그냥 다 샌딩하고 다 그냥 무조건 노력한 거밖에 보여드릴 게 없더라고요. 다음이요. 아, 그리고 이때가 이제 슬슬 장마철이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점점 이제 도색이 힘들어지는 계절이 오더라고요.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도색이 막 망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엄청 더운 에도 불구하고 히터를 켜가지고 말리고 또 그런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등짝도 이제 어느 정도 샌딩이 돼가지고 날개 부분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이요. 예, 날개도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색깔이 다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마스킹 테이프로 나눠서 이렇게 도색을 하고 해서 완료를 했고, 예. 이 더운 날에 한여름에 히터를 피우면서 작업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더워 죽는 그 느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되게 말리는 게 도색할 때는 진짜 습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더라고요. 다음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느낌 보고 그 다음에 다음이요. 예, 날개 부분도 이제 도색을 하고 마지막 빨간색 어느 정도 이제 완료됐죠. 광 뿌리고 다음이요. 예, 위에다 한번 가조립을 해서 느낌을 보고요. 다음이요. 예,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샌딩하고 또 다리 부분에도 저 되게 들어가고 나오고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샌딩하기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마크 6나 그때 그 초반 슈트들은 되게 좀 약간 단순하고 큼직큼직한 형태인데 갈수록 너무 디테일이 쓸데없이 막 뭔가 멋있게 막 표현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사람은 엄청 죽어나가는 거죠.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예, 팔 부분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돼서 한번 가조립을 해봤고요. 다음이요. 예, 이 부분 된 거는 이제 다 스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다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분해를 할 때 그냥 버클만 풀으면은 바로 분해가 돼서 되게 뭔가 정비가 용이하게끔 만들었고요. 네, 마스킹 테이프 역시나 붙이고 해서 이제 팔 부분도 이 옆에다 한번 딱 붙여보고 이제 느낌을 한번 봤고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플래시블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굽히는데 뭔가 문제가 없게,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 부분과 등 부분도 마스킹을 계속 했고, 다음이요. 네,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말리는 작업이네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신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발 속에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만 따로 떼가지고 이제 이런 유광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발을 속에 넣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다 말리고 있는 과정이죠. 다음이요. 네, 이때부터 이제 슬슬 장마여서 아까는 광이 반짝반짝 잘 났었는데 잘 안 마르고 광도 안 생기고 너무 이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색을 밀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색하려고 하면 자꾸 비가 오고 막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아까 반대쪽 거 파트를 또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도 이제 최종적으로 빨간색 파트를 지금 칠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다음이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박 하박 했던 부분의 반대 방향 쪽 거를 지금 또 다시 만들고 있고요. 네, 또 여전히 또 히터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말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다 버클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버클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때 비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다 이제 실내로 갖고 들어왔던 때네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한쪽 파트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완료가 돼가지고 한번 이제 받쳐놓고 테스트로 사진을 찍어봤고요. 네, 이제 예, 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반에는 맨 처음에 마크식 쓸 때는 여기다가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기가 나오게 할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기가 LED 쪽에서 바로 영향을 받으면서 나오게 하면 가장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평소에는 그냥 LED지만 이제 연기가 나올 때는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티가 최대한 안 나게, 뭔가 진짜 리펄스 안에서 뭔가 연기가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설계에 변경을 좀 했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파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죠. 다음이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들 쪽 도색이고요. 다음이요. 네, 계속 뿌리고 도색하고 광 내고 또 마지막 유광 클리어 뿌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이요. 네, 손가락 파트 마지막 반대쪽 것도 지금 또 똑같이 저렇게 아이스크림 바 형태로 하나하나 도색을 했고, 이때도 이제 말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이요. 네, 이때부터 이제 슬슬 말리면서 이제 배선 작업을 들어가기 또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날개 쪽 서브 모터들과 이제 이번에 김현식 대표님께서 도와주신 통합보드 다음 버전 이제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 등 쪽 안에다가 이제 최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너무 편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18650도 이제 3개 배터리를 써가지고 한 팩으로 해가지고 뭐 별도의 그런 정전화 회로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 연결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했고요. 다음이요. 네, 이제 또 추가 좀 짜잘한 파트들이죠.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붙여줬고요. 다음이요. 네, 점점 이제 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코미콘 올해 코미콘 때 어떻게든 이제 슈트를 한번 완성해서 나가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거의 배선 작업은 거의 못하고 껍데기만 나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돼서 마네킹에다 올리고 이제 다음이요. 완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부분도 3D Max에서 미리 설계를 해서 이제 해외에서 만든 사례들을 보면은 서브모터가 그냥 저 밖에다가 그냥 배치를 하고 그냥 껍데기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디테일이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안쪽에다 배치를 하고 약간 등 쪽에 좀 좁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착용을 해보니까 버틸만한 수준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등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등 쪽에도 이제 연기가 나오게끔 일단 배선 작업은 다 해놨는데 아직은 좀 공간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지금 일단 이 상태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실제로 적용했을 때 약간 무슨 개딱지 같기도 하네요.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안에 배치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최적의 배치가 될까 많이 고민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이제 쿨링팬도 이제 어떻게 안에다 배치를 하고 스피커는 또 여기다 넣고 또 각종 헤러보드, 배터리 다 이제 배치를 해본 거죠.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등짝 디테일 저렇게 완료가 됐고요.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다음이요. 네, 옆모습이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 정도 전자 회로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쇼트사 안 난 게 정말 다행이 정도 그죠? 그래서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이제 불을 꼈을 때 이 정도 느낌으로 영화의 그 느낌 최대한 어떻게든 재현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한 결과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 혹시 궁금한 점 캡처 앤서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질문 있는데 네. 그 손에 나온 게 수증기인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글리세린이라고 식물성 지방이에요. 전자담배의 원리를 응용을 했고 대신 당연히 니코틴이나 그런 몸에 안 좋은 해로운 거는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글리세린만 태워서 바로 그냥 나오게끔 호스를 이용해서 나오게끔 이렇게 했죠. 글리세린 그러면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기 손등 안에 컴팩트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냄새 나요? 좀 땡기시나요? 다음에 좀 니코틴을 좀 넣은 버전도 만들겠습니다.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가요? 네. 배터리요. 지금 같은 경우는 18650 3셀, 맞죠? 3셀이 한 팩으로 해가지고 등에 하나, 둘, 셋, 4개. 4개고 그리고 헬멧 안에 하나 더 들어가고요. 총 5개가 들어가고 앞쪽에도 하나 들어가고 지금 쿨링팬용으로 또 하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20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무게야 돼. 그래서 해외로 나갈 때 좀 되게 제약이 많이 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못 가져가요? 네, 그 규정상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팩은 최대한 덜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같이 가는 사람과 논아 가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냥 어차피 걸리면 걸려라 하고 그냥 한국 운송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반은 보내고 반은 걸리더라도 반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 반은 들고 가고 반은 그냥 한국 운송으로 보내고.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배터리가 안 보이게 그냥 바깥에 3D 펜슬 뽑아서 케이스만 써서 이거 그냥 한 개다. 이게 한 개다. 예,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개수를 좀 하나로 쳐줘요. 왜요? 그냥 1860은 한 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개를 하는 팩을 팩으로 만들면 하나로 쳐줘요. 하나로 주장을 한다. 하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몇 밀리암페어인지도 모르고 뭐 그건 얘기하면 되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완충하시면은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예, 오늘 거의 지금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이틀은 그냥 무난히 가더라고요. 예. 이게 뭐 계속 네? 처음에 있으시면 네, 맞아요. 처음엔 그랬었는데 이게 리차지 하시는 거죠? 네, 충전. 네네. 이게 충전하시는 뭐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죠? 계속 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쓸 때만 이제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어줄 때만 작동하니까 그렇게까지 뭐 배터리 소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이요. 네, 저희 페인트 관련돼서 네네네. 혹시 쓰신 거 라카 네. 어떤 건지 일단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카페인트 중에 그 카니발이었나 뭐 무슨 빨간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무식하게 엄청나게 많은 빨간색 종류가 많잖아요. 자동차도요.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다 하나하나 뿌려보고 이게 제일 알면에 맞다 싶은 거를 고른 거예요. 그거는 구매처가 어디? 구매처는 제게 아마 일신 카페인트인가라고 해가지고 대량 구매할 때는 아예 일신 카페인트 본사로 직접 가가지고 많이 살 테니까 좀 DC 좀 해주세요. 구신구신 해가지고 여러 개를 박스째로 사왔었죠. 네, 일신 카페인트고요. 근데 이 방식은 솔직히 좀 추천을 안 드려요. 좀 너무 무식한 방법이고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에어브러시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도색을 해서 메탈릭 도색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네, 사업적으로 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네. 커스텀아이즈로 하나 만들었다가 세트를 아. 그럼 얼마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정말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사업계획이니까.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되니까. 이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아이언맨 단순히 좋아하고 피규어를 그냥 가지는 걸 만족을 하자라고 했었다가 점점 큰 건 없을까 더 큰 거 하다가 아예 입는 건 없을까까지 알아보니까 이게 자동차 가격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왜 극장 같은 데 보시면 아이언맨 이렇게 서 있는 거 1대1 사이즈 보이시죠? 그런 거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한 1,200, 1,500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당연히 입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더 비싸고요. 그나마 최근에 중국제로 좀 이렇게 그 진공 성형 방식으로 좀 싸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일 싼 게 한 500, 400 사이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기 만족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분야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주문할 사람은 진짜
재벌 2세급 아닌 이상 아마 개인은 아마 주문하기 힘들 것 같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워낙에 이제 또 직장이 투잡을 뛰다 보니까 제 거 만들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제가 입고 행사를 나가는 걸로만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시간이요? 이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다 보니까 원사이드로 하신다면 대충 풀로 만약 풀로만 한다라고 하신다면. 하면은 여유 있게 하면 한 4, 5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또 이제 다른 분 뭐 만약에 맞춰드린다 하면은 또 사이즈 맞춰드려야 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이 아셔야 되니까 이것저것 가르쳐드리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 만드는 아카데미를 하나 하셔가지고 제자들 양성하시고 네. 재벌 2세들을 한 500명만 모으면 전체적으로 장사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물론 이걸로 이제 약간의 부업 형식으로도 하고 있긴 한데, 이 이상은 좀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블 코리아, 마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서 해외에서도 보면은 사례를 보니까 이제 그런 킥스타터 형식으로 아이뮤즈2를 3D 프린터를 만들어 드립니다 해가지고 막 사이트까지 나오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 드려요라고 광고 페이지까지 다 나왔었는데, 바로 며칠 만에 디즈니와의 협의 때문에 잠시 문을 닫습니다라고 뜨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는 한 좀 이거를 좀 사업 아이템으로 좀 확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이제 없는 것 수고 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